예, 지금부터는 6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6월 19일 이제 월요일은 미국에서 6월 달 이제 그 전미 주택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날 근데 이제 미국은 휴장입니다, 증시가. 그리고 6월 20일은 중국의 이제 기준금리죠. 대출 우대 금리가 결정이 되고 현대차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서 어떤 이제 또 행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21일은 BOJ에서 통화정책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22일은 이제 BOE, 이제 영국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미국에서 5월달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그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중국은 그날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휴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한국 이슈인데 MSCI에서 시장 재분류 이제 선진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지 관찰 대상국 그 부분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은 이제 일본의 5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유로존에서는 6월 달 마킷에서 발표하는 이 제조 PMI 발표되고요. 미국에서도 6월 달 그 마킷 제조 PMI가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증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그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 그게 이제 20일 날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인하를 해주면 웬만한 이제 그 인하는 다 해주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준율까지 인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국의 의지가 좀 강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까지 인하할지 한번 그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역시나 또 파월 의장의 연설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7월 달에 금리 올린다고 여전히 뭐 시장은 조금 더 그 확률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또 한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일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경기 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암시하는 지표가 이제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돌아서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 이슈로는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뭐 새로운 전략들을 항상 발표해 주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할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그 6월 20일 날 현대차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니까 한번 그 뉴스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대 변수인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봐서는 뭐 약간 긍정론 또는 낙관론이 있다면 또 반대로 경계론, 비관론 이게 약간 서로 부딪히는 이런 형국인데 현재 시장의 어떤 대체적인 전망은 어느 쪽이 더 우세합니까? 사실은 이제 얼마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흐름만 봐도 비관론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이게 올랐잖아요. 지금 5개월 막 6개월째 오르는데 글로벌 이거 ETF 있죠. 주식형 펀드. 네.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돈이 채권 쪽.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 그 생각하잖아요. 채권으로 돈 가는 건 경기 안 좋아질 때. 경기 좋아지면 사실 주식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믿질 못했던 거죠. 야, 미국 경기 안 좋아질 건데 경기 침체 올 텐데. 그러니까 채권으로 가고 주식 쪽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봐도 비관론이 훨씬 우세했어요. 사실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5월까지는 그냥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그 격언처럼 진짜 근심의 벽을 타고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반반으로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식형 펀드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팔던 돈들이 들어오기 좀 시작했고 흔히 그 숏 포지션이라 그러죠. 공매도 포지션. 이게 공매도 엄청나게 쳐놨거든요. 최근에 환매도로 오고 있어요.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약간 항복. 그 얘기는 뭐죠? 비관적으로 보던 분들도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낙관론은 아니에요. 여전히 비관론도 있는데 강도로 보면 7대3 정도로 비관론이 우세했다면 지금은 반반 정도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대체적인 전망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여전히 지금 비관론들이 그동안 많았지만 제가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많았던 비관론이 점점 줄어들면서 약간씩 낙관론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증권사 전망들도 확실히 올해 초보다는 낙관론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거 보니까 모건 스탠리도 우리나라 코스피 2,90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점점 바뀌고는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 5월, 또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글로벌 또 특히 미국 증시보다 좀 더 좋았지 않습니까?
상승률도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최근 지난주부터 보면은 오히려 나스닥은 많이 가는데 국내 증시는 오히려 빠지는 날도 있고 이래가 주춤거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약간 부진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단 올해 연초에 많이 이제 급등했던 그 2차 전지나 엔터가 일단은 지금 그렇다고 계속 매일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격 부담이 있는 상태고 이 상황에서 반도체도 한번 움직여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개 섹터가 약간 이제 조금 지금은 힘에 좀 부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이쪽 섹터가 끝났다가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해서 조금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른 업종들의 시가총이 큰 것들이 나와서 바톤 터치를 딱 해서 가면은 미국만큼 좋아지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세 개 섹터를 대체할 시총 큰 섹터가 지금 아직은 확산은 조금 되는데 힘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증시를 이끌 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최근에 미국보다 부진하고 근데 미국은 보시면 그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비중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왜 이렇게 강하냐면 엔비디아가 갔다가 좀 쉬니까 지금 어디가 가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고 마이크로 쉬면은 구글이 가고 구글 쉬면 뭐 메타 갔다가 애플 갔다가 막 거의 신고가만 근처에서 서로 이 큰 회사들 몇 개가 거의 우리나라 시총 정도 되는 회사들이 시총보다 크죠, 이제. 근데 이렇게 하루에 뭐 3, 4%씩 급등하는 데 나오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미국도 지금 최근에 경기 민감주도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상황에서 민감주까지 가니까 좋은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기존 주도주 지금 세 개가 좀 약간 쉬어버렸어요, 지금. 동시에 같이. 근데 그 상황에서 민감주만 가가지고 지금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의 차이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먼저 오르고 저는 좀 약간 또 먼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향성 자체가 뭐 바뀐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대중국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연장 그리고 또 AI AI 반도체 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좋았고 또 움직였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약간 이렇게 또 주춤거릴 때가 많더라고요. 이제 반도체 주가 다시 뭐 약간 추가 상승하려면은 어떤 상황이 돼야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제 진짜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면 이제는 진짜 그 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개선. 그동안은 공급 감소 이미 한다고 발표도 했고 그 다음에 AI 기대감.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 많이 오른 이유는 사실 그 AI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거기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HBM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분명 이제 AI 효과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대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아직은 비중이 그렇게 많은 제품은 아닌데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주가 오르는 건 두 개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랑 실적 좋아서 올라가는 거. 근데 먼저 오르는 건 항상 그 밸류에이션, PER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는 PER이 올린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해서 기대감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숫자예요. 이제는 EPS 주당 순이익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려면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수요 개선의 증거가 아직은 명확히 안 보이거든요. 중국도 여전히 좀 부진한 것 같고 PC, 모바일, 서버 물론 바닥은 찍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아직 못 올라오고 있고 거기다 제일 또 이걸 선행해서 나타내주는 지표가 반도체 약간 선행하는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이게 지난달에 더 빠져버렸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지표가 일단 돌아서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실물 지표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반도체도 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 모르지만 일단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또 좋은 쪽으로 이제 확인되면 그때는 이제 실적적으로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른바 7만 전자가 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2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다시 조금 밀렸습니다만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갖고 가기보다 매도하는 경우가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투자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거의 전형적인 본전 심리 같아요. 왜냐면 한 증권사에서 이거를 좀 뽑아봤나 봐요, 자료를. 근데 삼성전자 그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맞는데 평균 단가가 한 7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근처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본전 심리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9만 원에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예. 어쨌든 물타기 하셔서 이 맞춰 놓으신 분 밑에서 사신 분도 있는데 각각 다 다른데 일단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런 경우 해보셨잖아요. 아, 이제 지겹다. 난 손해는 안 받지 않냐. 이제 그만하자 이거. 약간 이제 이런 심리가 많아요 사실은. 예.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게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아니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막 안 좋거든요. 뭐 지금 하이닉스도 여전히 전망은요 올해 10조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적자에서 왜 주가 올라가지? 단지 AI 때문에?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못 믿기 때문에 파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난 2년간 사실 반도체가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믿어요. 이 진짜 좋아지는 거 맞아? 좀 지친 네, 것도 지친 있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손해 보기 전에는 팔자. 예. 뭐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이런 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전략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분들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아직 좋아진 것도 사실 아니죠. 이제 막 초입으로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위쪽 사이클이면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바닥에서 이러려고 하는 사이클에서 단지 주가 올라왔으니까 이거 고점인가? 요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비싼 회사에도 봐야 되는데 PBR 기준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1.3배에서 4배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삼성전자 평균 PBR이 평균이에요, 그냥. 그게 1.56배 정도 되는데 거기가 7만 9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8만 전자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고 밸류에이션만 봐도 평균만 가도 8만 전자는 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레벨까지는 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너무 좀 본전 심리가 좀 아쉬우시면 물론 파실 수는 있는데 다 파시는 것보다는 뭐 일부만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뭐 기관은 오히려 들어오는데 네. 개인들이 이제 본진됐다고 파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괜찮은 건지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뭐 본진만 해서는 결국은 그죠. 그 수익을 네.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골드만삭스의 그 몇 개 업종 이제 매도 의견 나온 것도 있고 또 중국 업체죠 고시원에 이제 미국 시장 뭐 우회 진출 이런 게 승인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악재가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도 2차 전지 업체들 주가들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골드만삭스가 이게 좀 전력이 있잖아요. 이런 네.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골드만삭스 기억나세요? 유가 200달러 간다고 했다가 아,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여기 이번에 에코프로비엠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 제시했고 반토막 이하로 내렸죠. 포스코 퓨처엠도 22만 원 거의 예.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왔으니까 외국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찾아보시면. 예. 예. 그래서 목표 주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이렇게까지 낮게 제시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걱정되는 거는 일단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가 일단 보고서를 내잖아요. 네. 외국인 수급에는 좀 영향은 줘요. 단기적으로. 외국계 펀드들이 그거 좀 보고는 하거든요. 일시적인 영향은 주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는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흔들렸던 건 그게 하나 빌미가 됐던 게 고시안. 예. 요 회사가 이제 중국 배터리 회사잖아요. 네. 원래 21년도에 200기가와트짜리 그 미국 회사, 어느 회사인지 몰라요. 미국 회사랑 그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아마 그 토지 허가 신청, 그러니까 토지 사용을 변경하는 거죠. 이제 예. 거기다 우리 양극재 공장 짓겠다. 요걸 신청을 했는데 미국 거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가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관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네. 허가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사실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그날은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중국 기업도 이제 가나 보다. 승인 난 걸로 네, 해주겠죠. 그냥 해석이 돼버렸어요 그날. 아. 근데 이제 결론은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국 여기에 승인은 이제 주지사라든가 아니 미국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우회해서 하는 거 아니냐 자꾸. 예. 뭐 CATL도 그렇고 이게 불편한 거죠. 근데 설사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시안이 이거 들어가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LFP 배터리고 그 다음에 이미 계약을 맺었던 거고 그리고 앞서에도 제가 일부 시간에 김현수 연구원님 보고서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시장 달라요.
LFP가 성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중대형 차량이 많으니까. NCM은 확실히 한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경쟁력 면에서.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것도 제가 알기로는 LFP로 알고 있어요. 예. NCM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좀 저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25년이나 6년부터는 삼성, 뭐 SK, LG도 지금 LFP 아마 양산하는 걸로 지금 계획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저는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도요타가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이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진짜 전고체 배터리가 진짜 이렇게 양산이 되고 뭐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경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데 이건 뭐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는 뉴스인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걱정할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27년이고, 근데 되면 뭐하냐 이거죠. 이걸로 돈 벌어야 되는데 비싸단 말이에요. NCM 배터리랑 경쟁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예. 원가 경쟁이 나와야 됩니다. 대량 생산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또 밸류 체인도 또 있어야 되고, 27년에 양상해서 그것도 제대로 수율 나오고 이러려면요 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도요타의 스케줄이 진짜 27년이면 29년부터는 대중화될 수도 있는 거죠. 몇 년 더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로. 예. 그 삼성도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극적인. SDI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도 만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예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나중에 26년도 정도 되면 이제 또 스케줄 나올 겁니다. 그때 예. 가서 도요타가 잘하고 있나 안 하나, 아니면 삼성이 잘하고 있나 아니나, 요걸 좀 체크하시면서. 근데 기자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 방향으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좀 오르고 네. 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 기대감이죠. 근데 예. 방향은 분명해요. 근데 방향은 맞지만 언제 이 속도는 언제가 될지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또 2차 전지 빼고 나면 역시 엔터주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가격도 좀 오른 편인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건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엔터주들 평균 99%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시총이 작아서 뭐 올라가는 거면 더 갈 룸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이 엔터사들 시총 다 합치면 20조예요. 굉장히 많이 지금 커졌거든요. 그래서 커지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항상 그 말씀 드리지만, 항상 저는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에 투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가 오르면 또 항상 조정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엔터주들 뭐 많은 분들이 다 좋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대체제도 없고 여전히 숫자 잘 나오고 앨범 판매 너무 잘 되고 또 미국에 직진출도 하고,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볼 만한 이슈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밸류를 받는 거고, 지금 보면 하이브가 PER 52배고요. JYP가 36배거든요. 이렇게 비싼데도 그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도 없는 상황이니까. 다만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지금 낼 수 있을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이 됐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밸류가 좀 약간 좀 내려올 때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나빠서가 아니라 타이밍적으로는 좀 약간 지금 뒤늦게 들어가긴 늦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곧 7월이 되는데 하반기에 대비해서 좀 주목해 볼 업종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경기 민감주 봐야 된다. 이제 진짜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속속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아까 뭐 OECD 경기 선행지수도 그렇고 ISM 미국 제조업 지표도 조만간 좀 돌지 않을까 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민감주의 대장주는 누구냐면 반도체예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 경기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이미 메모리는 한번 돌아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경기 민감주 중에서 좋은 섹터가 조선업종입니다. 굉장히 좀 센 편인데, 이 조선이나 상사업종 있죠. 종합상사. 워런 버핏이 사서 뭐 유명했던, 여기도 사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요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좀 열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고, 근데 또 약간 못 오른 경기 민감주도 있어요. 그쪽 대표적인 게 철강 화학업종. 이쪽 포스코 제외하고 이쪽이 좀 너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좀 이제 만약에 부양책이 나오면서 세지면
아마 한 번은 좀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에 또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은행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좋아지면 대출 수요가 늘거든요. 근데 여기 아시겠지만 뭐 규제니 뭐니 해서 굉장히 안 좋잖아요, 주가들이. 근데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 리스크도 많이 해소됐고 하니까 은행 업종, 아니면 또 연말에 배당까지도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배당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이 부진했던 섹터 중에선 철강화학, 은행도 하반기에 저는 좀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이게 오광호, 김찬우, 고영민, 남궁현 네 분이 쓰신 거고, IT 트렌드, 그러니까 신한 트렌드 IT 넘버원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전기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후공정 여기 네 개로 나눠가지고 보고서를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인데 DDR5가 이 DDR4는 안 좋잖아요. 근데 DDR5는 이게 AI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서버 쪽. 근데 이게 이 하락 사이클을 빨리 종료시키고 있다. 그래서 DDR5 효과를 좀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여전히 뭐 수요나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 하락은 좀 진정됐고, 이 상태에서 DDR5로 교체하려는 좀 수요들이 좀 늘어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반도체 섹터의 탑픽은 SK 하이닉스랑 주성 엔지니어링 그 장비주 있잖아요. 예. 이 두 개를 좀 꼽아주셨고, 두 번째 파트는 전기전자 부품 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부품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쪽 정말 안 좋잖아요. 뭐 가전, 태블릿 PC, 스마트폰 중국 워낙 안 되니까. 다만 1분기 실적만 보면은 놀라운 게 업황 안 좋은데 좋은 실적 낸 기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LG전자가 우리 그 흔히 지금 가전 되게 안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1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 낸 거는 회사들이 비용을 많이 좀 줄여주고 있대요. 비용 효율을 하고 있고 물류 비용 떨어지면서 좋아지고 있고, 근데 하반기를 우리가 봤을 때 주목할 거는 일단 이제 그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의 신제품이 하반기에 나오고요. 두 번째가 전장 부품, 자율주행 이쪽 시장 커지죠. 거기 들어가는 부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애플의 비전 프로 AR, VR 기기 나왔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는 걸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 그러니까 신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자는 거고, 탑픽은 LG전자랑 KH바테 요 회사 이제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 요 기업들을 주목하자는 얘기고,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역시 그 내년에 나오는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그 OLED. 그러니까 원래 모바일만 들어가다 이제 태블릿 PC에 들어갈 텐데 그 모멘텀이 있고, 26년도에 애플 그 노트북 맥북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OLED 들어가거든요. 그거 벌써 투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삼성 디스플레이를 공급 대상으로 해서 장비 회사들이 수주를 많이 내놨어요. 그 얘기는 이제 투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OLED 쪽에서도 한번 그런 장비 회사나 애플향 기업들 한번 주목하자는 그 내용이고, 탑픽은 캠트로닉스하고 BH를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사트라고요. 그 후공정 서비스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마무리 해주는 거죠. 뭐 패키징 검사 다 해주는 건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좀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반도체 출하가 안 되고 있었는데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에는 출하가 되면,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출하가 되면 이거를 마지막에 마무리해주는 업체들이 이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 특히 DDR5는 좀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긍정적일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탑픽은 하나마이크론으로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이런 IT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웠다가 오랜만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연불리의 비밀노트를 계속 지지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더욱 충실히 제작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연불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